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48번 프린트를 통해서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서 그 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전 2시간 동안 44번 프린트와 46번 프린트를 통해서 어떤 내용 공부했죠? 네, 시기로는 1920년대, 내용으로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국내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주의? 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죠.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민족주의는 뭘 중시했죠? 네, 실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했고요. 사회주의는 평등,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자,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 이들의 독립운동 방향도 달랐죠. 민족주의는 어떻게 했죠? 무슨 운동? 실력 양성 운동. 이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됐죠. 교육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에서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농촌진흥운동. 이 농촌진흥운동은 언론사와 함께 했죠. 조선일보랑 함께 했던 말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족주의의 실력 양성운동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교육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의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농촌계몽운동. 근데 이 농촌계몽운동은 주로 문맹 퇴치에 집중을 하죠. 이 문맹 퇴치를 위해서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랑 협력하여 이 농촌계몽운동, 문맹 퇴치 운동을 진행합니다. 조선일보랑 했던 문자 보급 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동아일보랑 함께 했던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브나로드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이런 구호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에 반해 사회주의는 뭘 추구하죠? 우리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해야 한다. 그 방법이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노동쟁의, 농민쟁의.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 암태도 소작쟁의,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위기를 맞이하죠. 민족주의는 뭐 때문에? 일본의 이간질과 분열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분열돼요? 일본과 타협하자. 일본의 식민지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와 자치를 누리자라고 하던 타협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는 자치론, 기회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던,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 절대로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리고 사회주의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있던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질로 인해서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배신자들이 등장한 이 남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떻게 하자? 힘을 합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립을 위해서 우리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무슨 운동? 네,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죠, 여러분들. 민족 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는 좌우합작 운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었죠, 여러분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60만세 운동, 3.1 운동과 비교했고요. 그 이후에 조선 민흥회, 정우회 선언 등을 거쳐서 뭐가 만들어져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가 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최종 결과물, 가장 규모가 컸던 공개적인 합법단체 신간회. 그리고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발생했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운동, 대중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라던 형평운동, 그리고 또 뭐 공부했죠, 여러분들?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또 청년운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굉장히 많은 두 시간에 걸쳐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각각 따로따로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위기에 빠졌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민족유일당 운동이 진행이 됐고 또 20년대 다양한 민족운동은 어떤 게 있었는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할 차례일까? 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공부했으니까 이제 뭘 공부할 차례일까요? 이제 국내를 넘어서 국외로 넘어가야 합니다.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1920년대 이 국외 무장투쟁은요, 크게 문제에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개 과정, 순서를 물어봐요.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가, 사건의 전개 과정, 순서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각각의 개별적 사건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뭐랑 비교하셨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비교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뭐라는 느낌이 비슷하냐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 공부할 때 우리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구분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1920년대 이 국외 무장투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특히나 어려워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영화 봉오동 전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단편적 사건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조합하는 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큰 틀을 잡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영화, 히어로 무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히어로 무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맨 처음에 딱 멋있게 영웅이 딱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영웅이 있으면 누가 있죠?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런이 우리 영웅, 히어로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히어로, 그런 빌런이 주는 시련에 굴복하나요? 아니죠. 빌런이 어떤 시련을 주어도 히어로는 극복을 합니다. 그럼 또 이 빌런은 더 큰 시련을 주고 히어로는 극복을 하고 또 시련이 오고 극복하고, 다 뭐랑 뭐의 반복이에요?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란 말이죠.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도 똑같아요. 큰 틀에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영화처럼 뭐와 뭐의 반복이다?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은 히어로의 탄생, 영광스러운 우리의 승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같은 우리가 크게 이기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제 빌런, 여기 빌런은 일본이겠죠? 일본이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간도 참변. 하지만 시련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극복이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 또 뭐가 나와요? 이제 또 새로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자유시 참변. 그리고 또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련의 극복, 3부의 성립.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한테 또 시련을 줘요. 미스야 협정. 이걸 또 극복하는 게 3부 통합운동.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내용을 공부하시고 다시 여기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의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라고요? 우리의 승리, 영광된 승리로 시작한다. 히어로의 탄생, 승리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바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 20년대 국외 무장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단 큰 뼈대를 좀 잡고 봐야 돼요. 자,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주 연해주의 근거지를 두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었죠? 네,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죠? 만주 연해주는 주로 이 독립군들 무장투쟁을 방법으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전개했나요? 아니죠. 1910년대 이 국외 독립운동은 다 뭐로 진행이 되죠?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근거지 마련,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건설로 20년대가 꾸며진다고 했었죠. 1910년대에는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건설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만주 연해주 지방은 무장투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여러 학교와 군대를 만들고 독립군 부대를 열심히 키워내는 과정, 그 준비의 과정이 1910년대였어요. 이렇게 1910년대 10년 동안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통해서 충분히 힘을 모은 우리 만주 지방의 독립군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까요? 뭐 이후로? 네, 3.1운동 이후로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이것도 얘기했어요. 왜?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 만주 지방에 있는 독립군 부대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확신? 우리가 일본과 싸우더라도 우리 동포들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까? 호응을 할까? 근데 3.1운동으로 동포들이 보여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염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자신감을 얻은, 이미 1910년대 동안 독립운동 기질건설을 통해서 충분히 군대도 모으고 힘도 길렀어. 그리고 3.1운동으로 우리 동포들이 도와줄 거라는 자신감도 얻었어. 그래서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이 무장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특히 이 만주지방, 간도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20년대부터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하는데, 자, 이분들의 무장투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일본이죠. 일본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럼 일본과 싸우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만주지방, 간도지방에서 국경에 있는 이 두만강을 넘어서 이 국내 지방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국내로 들어와서 뭘 할까?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야. 일본 관공서, 일본 군사기지, 일본 경찰서, 이런 곳들을 향해서 우리가 따닥 게릴라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일본군은 어떻게 할까? 잡아라! 이러고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잡으러 오는 일본군과 승부를 벌여줄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독립군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게릴라전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벨티. 어렸을 때 보셨나요? 벨로 들고 튀기. 그런 거야. 벨 딱 누른 다음에 잡으러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두만강 넘어서 이 만주, 간도지방으로, 독립군의 근거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여길 넘어가는 순간 일본은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오거든요. 왜? 만주 누구 땅? 중국 땅.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일본군이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의 허락 없이 이 두만강을 넘어서 만주나 연해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전쟁이야, 얘들아. 남의 나라 땅 허락 없이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독립군들은 딱 강 넘어가지고 일본군 딱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못 쫓아오지라고 때리고 튀고 이런 게릴라전을 반복을 한 거야. 근데 일본이 딱 나가다가 너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일본군이 강을 넘어요. 선을 넘습니다. 야, 나중에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따라가. 이거 참을 수 없어. 강 넘어서 독립군 따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국내 진공작전을 국내로 넘어왔던 부대가 홍범도가 이끄는, 홍범도가 우리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이 항일의병 운동 공부할 때, 국권수호 운동, 항일의병 공부할 때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 정미의병에도 참여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그때 13도 창의군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양반 출신의 의병장의 차별 때문에 나가신 분이긴 한데, 이분은 양반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 호랑이 잡는 포수였어요. 하여튼 이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부대가 그날도 이렇게 국내 진공작전,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딱 강을 넘었는데 일본군이 추격을 해오는 거야.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추격해오는 일본군 부대는 월강 추격대대라 그래서 500명으로 이루어진 한 개 대대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황한 거죠. 처음에는 얘네가 뭐지? 미쳤다고 지금 국경을 넘었나? 따라오나 했지만 곧 이제 일본군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저 추격을 뿌리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된 거 아예 우리의 근거지로 일본군 추격부대를 유인해서 포위 섬멸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을 유인해요. 어디로? 그들의 근거지였던 이곳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평야에서는 일본군과 싸우면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추격해오는 일본군 부대가 500명이라고 했죠. 그죠? 그 일본군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혼자서 막아내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독립군 부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하여 이 봉오동 근처에 있던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들어져요. 안무 장군이 이끄는 국민의군,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군무도독부군, 이런 이제 부대들이 모여서 연합부대를 만들고 이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 500명 이 추격부대를 유인해서 포위 섬멸시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만나보셨던.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다 뭐야? 이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 죽음의 골짜기로 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신 친구는 알겠지만 마지막에 이 부대들 자막으로 처리지만 다 나와요. 그 골짜기 사방에 독립군이 쫙 일어설 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의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쫙쫙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역사를 알고 보시면은 나름 고증을 잘했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영화에서 여러분 좀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그 영화에서는 독립군의 무장 상태가 너무 좋아요. 막 수류탄에 막 저격총에. 여러분 실제 독립군은 그 정도로 무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싸웠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냐. 당시 추격해온 일본군 500명 중에서 무려
157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부상을 입어요. 이건 거의 전멸이에요, 여러분들. 그에 반해 독립군은 겨우 4명만 사망을 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승리인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여러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제가 비교하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부대가 중심이 되었는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봉오동 전투는 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 이 지도와 이 내용과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이 이 이후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왜? 일본이 지금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잡겠다고 어떻게 했죠? 국경을 넘었잖아. 중국 땅을 침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쟁에 이기지도 못했어. 그 이제 중국 정부가 엄청 항의를 하는 거죠. 뭔데 남의 나라 땅에 무장한 병력을 보냈느냐? 하고 막 항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렇다고 어떻게? 이 만주, 일본 입장에서는 이 만주랑 간도지방에 있는 독립군을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어떻게 독립군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저긴 중국 땅이란 말이지. 그래서 남의 나라 땅, 이 중국 땅, 만주와 간도에 군대를 보내고도 욕먹지 않을, 군대를 보낼 만한 정당한 뭐가 필요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보내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남의 나라 땅에 지금 군대를 보낼 만한 명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명분이 없으면 어떡해? 만들어야지. 그래서 일본이 그 군대를 보낼 만한 이 만주 지방에 군대를 보낼 명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기 훈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여기 이 훈춘에는 여러분들 적은 숫자지만 일본인들이 건너가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일본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일본인들을 관리하는 일본 영사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만주지방에 활동하는 중국 마적대, 중국 도적대를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명령을 내려요. 이 돈 받고 훈춘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인들, 우리 일본 사람들 최대한 잔인하게 다 죽여. 그리고 거기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 불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이라고 중국 도적대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도적대들이야. 뭐 우리가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해서 이 중국 마적대들이 훈춘을 습격해서 거기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일본 영사관에 불을 지릅니다. 자,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뭘 위해? 일본군을 만주에 출병시킬 명분을 얻기 위해. 이렇게 이제 일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봐라 중국. 야, 너희 나라 땅에 살고 있는 너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소중한 일본 국민이 너희 중국 도적대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했다. 이제 우리 일본은 너희 중국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 너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인의 안전은 우리 일본이 직접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못 믿겠다 이거죠. 너희 중국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 중국 땅, 이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인의 안전은 우리 일본이 직접 지키겠다. 뭘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는 걸 뭐라 하지 마라 라고 딱 선언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너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훈춘에서 죽어가는 일본인들은 꿈에서나 상상이나 했을까? 자신들을 죽이는 저 중국 도적대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자기들을 죽인다는 걸.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자기 나라 사람들까지도 죽인 겁니다. 여기 훈춘 사건에 대한 설명 제가 적어놨어요. 어쨌건 이 훈춘 사건을 명분으로 지워버렸네요. 이 훈춘 사건을 명분으로 일본군이 만주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출병하는 명분은 만주 땅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랑 비슷해요? 이게 이모군란에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모군란에도 일본이 재물포조약 맺는 그게 재물포조약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하는 명분이 그거였잖아. 이모군란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탔다. 더 이상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너희 조선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만주에 사는 일본인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위해서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보낸 군대의 숫자가 무려 3만에서 5만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본이 군대를 보낸 이유는 겉으로는 만주 땅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지만 그 진짜 목적은 뭐라는 거? 여기 있는 독립군의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만에서 5만에 달하는 일본군이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이 봉오동 골짜기로 몰려옵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나머지 부대를 후탕하기 위해. 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 연합부대만으로 이 3만에서 5만에 달하는 일본군을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봉오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이 독립군 부대는 어디로 도망치느냐? 여기 이 청산리 쪽으로 일단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만주 간도 지방에 있는 독립군 부대들, 독립군들에게 모두 연락을 돌려요. 지금 일본이 우리 독립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 어마어마한 배병력을 보냈다. 이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모두 힘을 합치자. 만주 지방에 있는 모든 독립군 부대가 힘을 합쳐야만 일본군을 막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청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만주 간도 지방의 모든 독립군 부대가 모입니다. 그리고 독립군 연합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 토벌군 간의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에 이은 두 번째 우리의 승리. 청산리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를 비교할 때는 어느 부대가 중심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싸웠는가 염두에 두라고 했죠. 자, 청산리 전투는 누가? 이번에도 홍범도 나오죠. 지금 홍범도가 어차피 일로 온 거니까.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 김좌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할 때 공화정을 주장하던 대한광복회 있죠? 박상진님한테 그 대한광복회 회원이었어.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이제 해산될 때, 일본에 의해서 해산될 때 이 서간도 지방으로 건너가서 신흥무관학교 입학해서 신흥무관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북간도로 건너가서 중광단의 그 대종교 회원들이 만든 무장단체인 중광단을 이끄는 사령관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광단이 임시정부 밑에 소속되면서 북로군정서군으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 북로군정서군의 사령관이 김좌진입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리고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 이 북로군정서군에 대한 설명 아래다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교과서에는 이분들만 나오지만 여러분 항상 교과서에 나와있는 게 모두가 아니라겠죠. 그 외에 정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정말 수많은 독립군 연합부대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산리 지역에서 청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6일 동안 10번이나 일본이랑 싸우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는 이 봉오동 골짜기 여기 하나에서 벌어진 한 번만의 전투로 끝났지만 청산리 전투는 얘들아 이 청산리가 특정 지역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청산리는 이 지역 이 6일 동안 6일 동안 10번의 전투가 벌어진 이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 청산리야. 이 지역 전체 청산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청산리라는 지역이 딱 청산리라고 주어지기도 하지만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청산리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이런 지역이 나와. 그래서 실제로 이 청산리 전투는 이 청산리 인근 지역에서 무려 6일 동안 10번 대표적인 전투가 백운평, 어랑촌 이런 전투들이 나와요. 그래서 백운평 어랑촌 등지에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가 일본과 싸웠다. 백운평 어랑촌 이런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이 이거 청산리 전투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러면 무조건 봉오동 전투랑 연결짓는데 아니에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도 나오고 청산리 전투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구분해야 돼? 지역 봉오동이냐 청산리 인근을 중심으로 한 백운평 어랑촌 등지에 6일 동안 10일의 전투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6일 동안 10번 싸운 이 대전투 과연 누가 이겼을까? 당시 독립군을 잡으러 온 일본군의 숫자는 3만에서 5만. 여기에 맞서는 독립군 연합부대의 숫자는 2천 정도였어요. 규모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모든 전투가 끝났더니 일본군 사망자는 무려 3,300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은 딱 150명만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럼 독립군이 이렇게 이길 수 있던 이유, 청산리 전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이길 수 있던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는 뭘 활용했다는 거? 이 지형지물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생소한 남의 나라지만 독립군 입장에서는 그들의 앞마당이란 말이야. 어디가 뭐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가 절벽이 있는지, 어디가 뭐 협곡이 있는지, 어디가 매복하기 좋은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지형지물을 충실히 활용했다는 거. 두 번째, 독립군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간도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에요.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만주지방, 연해주지방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다. 특히 이 간도지방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동포들이 독립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일본군이 몰려오면 알려주고, 또 일본군이 야, 독립군 어디 갔어? 물어보면은 이제 독립군이 서쪽으로 갔다면 동쪽으로 갔다고 거짓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이렇게 우리가 첫 시작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히어로의 탄생으로 막을 내려요. 하지만 일본은, 빌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자, 여러분, 일본은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요. 왜 우리가 졌을까? 아니, 병력의 규모나 훈련 정도나 무기의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일본군이 압도적이란 말이죠. 근데 도대체 우리 동북아시아 최강의 일본군이 왜 저 민병대 따위에게 졌느냐라고 일본이 원인을 분석했더니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첫 번째, 뭘 제대로 몰랐다? 지형지물을 제대로 몰랐다. 두 번째, 간도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 한인 동포들이 독립군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금방 해결 가능해요. 지형지물을 몰랐다. 이건 뭐 하면 돼? 지형지물을 조성하면 돼. 뭐 판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지물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야? 두 번째, 이 간도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독립군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도지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이 독립군의 연결고리를 끊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죠?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죠.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시련, 바로 간도참변이에요. 독립군의 근거지를 수탕하겠다는 명분 아래 일본군이 간도지방으로 몰려와서 독립군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한인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시작해요. 다 불태우고 죽이고 엄청 끔찍했다 그래요. 그래도 간도참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여기다가 제가 실어놨습니다. 또 뒷장에다가도 당시 외국인 선교사분이 촬영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이 간도참변의 참상을 적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래요. 자, 이 간도참변으로 독립군의 근거지를 수탕하겠다 하고 이 한인 민간인을 학살했잖아. 이게 과연 독립군에게 타격을 주었을까? 네,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왜냐? 여러분, 독립군이 왜 총을 들었을까요? 물론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목적으로 총을 드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상당수는 애초에 얘들아, 이 간도지방, 이 만주지방으로 건너온 분들이 왜 건너왔어요? 그래요. 국내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 한편식계 이런 걸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만주지방, 연해주지방, 간도지방까지 건너온 거란 말이야. 여기가 새로운 고향이란 말이죠. 여기서 새로운 근거지, 내 고향,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총을 드신 분들이야. 근데 지금 지켜야 되는 나의 새로운 고향과 내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 그럼 더 이상 총을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당수의 독립군들이 이때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이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군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독립군 리더들이 어디로 모이냐? 이 밀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리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할 때 북간도 지방은 누가 중심이 되어서? 대종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느 지역? 특히 이 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집단 거주촌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밀산부 한흥동, 그 밀산이야 얘들아. 여긴 다행히 이 간도참변의 직접적인 참사에서는 조금 벗어난 지역이었어. 그래서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이 북간도, 이 밀산부, 여기 한흥동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남은 독립군들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흩어진 독립군들을 다시 불러모았던 명분이 뭐냐면 어벤져, 복수하자. 너희 가족을 죽인 일본군을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냐, 우리 복수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어벤져, 여러분 그 어벤져스 뜻이 복수하자는 뜻이잖아요. 복수자들. 그래서 남은 독립군들을 모읍니다. 이게 바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한, 일본에 복수하겠다고 모인 독립군 통합부대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이거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홍범도가 만든 대한독립군이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대한독립군단은 여러분들 총재가 서일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이 북간도 지방, 애초에 북간도 지방에서 독립운동 기지건설 하신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겠죠? 주로 대종교 신자들이라겠죠? 그 대종교를 믿고 있던 리더예요, 서일이. 서일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그 밑으로 부총재로 김좌진, 북로군정서군들이 이끌던 김좌진, 대한독립군들이 이끌던 홍범도가 부총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벤져스로 따지면 서일이, 닉퓨리, 어벤져스의 형식적인 리더 닉퓨리, 그리고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어벤져스를 이끌던 그 어벤져스의 왼팔 오른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뭐 김자진, 홍범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그러니까 서일이 니큐리, 뭐 김자진이 아이언맨, 홍범도가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독립군 통합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이 독립군 통합부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사라졌죠? 근거지 본진이 지금 날아간 상태란 말이야. 일본의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이 초토화된 간도를 복구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 이 독립군 연합부대 대한독립군단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독립군 여러분, 갈 곳이 없으신가요? 우리한테 오시죠. 저희가 여러분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무기도 제공해주고 모든 걸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감미로운 러브콜을 보내느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 사회주의의 본고장, 노동자, 농민의 해방, 전 세계 모든 제국주의에 압박받는 식민지 국가의 노동, 농민운동, 민족해방을 도와주겠다 했던 그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가 이런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게 좋아 보이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대한독립군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초토화된 만주, 간도 지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만주 간도를 재건하는 걸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언제 그러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러시아가 우리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러시아 이 말을 믿고 러시아 땅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간도로 돌아가느냐, 러시아로 가느냐, 두 가지 선택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래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죠. 당연히 독립군도 마찬가지였어. 독립군들도 일부는 러시아 못 믿는다. 우리 다시 만주 지방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만주로 돌아갔고요. 일부는 언제 다시 만주로 돌아가서 다시 재건하느냐, 다시 우리 러시아를 믿고서 러시아로 가자라고 해서 일부는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왜 독립군에게 이런 감미로운 러브콜을 보냈을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정말 러시아는 전 세계 이 압박받는 식민지 국가들 노동 농민운동을 도와주는 천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당시 러시아 뭐가 터졌었죠? 사회주의 혁명이 터졌죠.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여전히 이 러시아의 정권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원래 이 러시아는 누가 지배하는 나라였냐? 황제와 귀족이 지배하는 제국 나라였어요. 제국주의였다고 원래. 그래서 이 사회주의 노동자 농민 세력들이 혁명을 통해서 비록 니콜라이 2세 황제는 날렸지만 여전히 지방에 누가 있냐? 다시 재정으로의 복귀를 꿈꾸던 귀족 세력들, 이들이 이끌고 있는 백군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시 복격주의, 다시 옛날에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던 이 백군들이 각 지방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백군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이 만든 군대, 적군, 붉은 군대.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귀족들이 만든 백군과 이 사회주의 세력의 적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러시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독립군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 누굴까? 이 사회주의 세력 적군들이었어요. 이들이 왜 러브콜을 보냈을까? 딱 각이 나오죠? 누구랑 싸우는데 써먹으려고. 이 백군들과의 싸움에 써먹으려고 독립군을 불러올린 거야.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독립군을 이 적군들, 사회주의 세력들이 백군과의 싸움에 써먹으려고 이런 감미로운 러브콜을 보낸 거야.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간 거고. 근데 이걸 보고서 누가 속이 뒤집어질까요? 독립군을 가장 싫어하던 일본군이 속이 뒤집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간도챔변으로 독립군의 근거지를 쓸어버렸는데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연합부대를 만들더니 지금 어디로 가버린 거야? 러시아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사회주의 러시아 정권에게 항의를 한 거야. 야, 러시아, 지금 설마 우리 일본과 싸우는 독립군을 받아준 거니? 너희가 만약에 독립군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백군을 지원하겠다 라고 이제 일본이 협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독립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자고 일본을 적으로 만든다? 이건 너무 손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러시아 세력들이 일본에게 어떻게 할 거며, 미안하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백군을 지원 안 할 거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 땅에 너희가 불러들인 독립군을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군을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독립군 처리해야겠죠. 이제 이 러시아 애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아, 어떡하지? 우리가 오라 그랬는데 얘들 지금 거의 다 왔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당시 이제 러시아 애들이 독립군 어디로 불렀냐면은 여기 스보보드니, 참 역설적인 이름 자유시로 불렀거든. 여기 독립군이 온 거야. 이게 너무 말한 거죠. 형님들 저희 왔어요. 여기 도와준 데가 왔는데 여기 정말 춥네요. 우리 짐 어디다 내려놓으면 돼요? 이러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난감해진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독립군을 쓸어버리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불렀잖아. 그러면 독립군을 쓸어버려도 욕먹지 않을 만한 명분이 필요하겠죠. 항상 명분이 중요한 거야. 그게 러시아가 독립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너희 독립군이 우리 러시아 땅에 들어온 이상, 너희는 우리 러시아 땅에 들어온 이상 우리 러시아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현 시간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넘겨라.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우리 러시아의 우리 러시아 부대로 편입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독립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인가요? 애초에 독립군이 여기까지 왜 왔어? 자유시까지 왜 왔어? 일본과 싸우는 걸 도와주겠다니까 온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모든 무기를 넘기고 러시아 부대로 편입을 하래. 그래서 독립군이 그게 뭔 개소리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로 말하죠. 뭐야, 개소리?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무장해제 안 하겠다는 거네. 그러면 현 시간부로 너희 독립군은 우리 러시아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 러시아 땅에서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한 불법 침략군이다. 현 시간부로 너희는 우리의 적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애들이 독립군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끔찍한 두 번째 시련,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얘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쌤 러시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비록 러시아가 우리한테 일본의 협박을 받아서 우리한테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러시아 군대로 편입을 요구한 건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러시아의 잘못만이 아니야. 그럼 일본 잘못인가요? 일본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독립군 내부의 잘못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진 건 좋은데 이 부대, 이 통합된 독립군 부대에 지휘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 지휘권을 놓고서 독립군 부대도 분열해 있었어. 뭐로? 사회주의를 믿는 독립군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를 믿는 독립군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믿는 독립군 세력들은 러시아 큰형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러시아 땅에서 활동할 거면은 러시아 요구대로 러시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은 정확히 말하면 독립군 내부에서도 사회주의를 믿는 러시아를 따르는 종이 쳤네요. 러시아를 따르는 사회주의 독립군 세력과 러시아 적군이 연합해서 나머지 그에 저항하는 무장해제를 거부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전에 이것도 있는 거야. 우리도 단결하지 못한 거예요. 독립군 내부의 지휘권 다툼도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참 독립군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여기다가도 제가 설명을 적어놨고요. 여기 적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자유시 참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자유시 참변으로 살아남은 독립군은 다시 어디로 돌아와? 결국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만주, 간도밖에 없구나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유시로 가지 않았던, 처음부터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 그리고 자유시 참변으로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다시 이 만주, 간도 지방으로 모이고 이 자유시 참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독립군을 재정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3부예요. 3부. 부가 3개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개의 부를 만들어요. 여기 나오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바로 뭐의 성립? 3부의 성립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이 독립군을 다시 재정비하고 이 초토화된 간도랑 만주 지방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3부입니다. 자, 이 3부. 여러분 특히 이 참의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임시정부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임시정부가 비록 외교론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무장투쟁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만주 지방에 있는 독립군 부대를 관리하기 위해 1920년에는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3년에는 육군 주만 참의부를 만든다고 했죠. 그거야. 그러니까 참의부는 임시정부를 따르는 독립군 부대들이 임시정부의 지시를 받아 만든 임시정부 직할부대입니다. 그 외에 정의부, 신민부 이래서 총 3부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왜 하나로 합치지 않고 3부로 쪼개졌나요? 이게 참 당연한 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자유시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 부대가 이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보고 돌아온 독립군들을 따뜻하게 맞아줄까요? 아니죠. 야, 거봐. 내가 러시아 못 믿을 거라 그랬지.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굳이 거기를 기어가가지고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냐? 어이구,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 돌아온 독립군 부대는? 내가 잘못했어. 이럴까요? 아니죠. 애초에 너희가 우리랑 함께 가주었다면, 우리를 도와주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3부. 자, 3부는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독립군들이 만든 거죠. 군인들이 만든 무슨 정부야? 군사정부야. 근데 여러분 보통 군사정부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요. 막 구인들이 막 독재했을 것 같고 사람들 괴롭혔을 것 같잖아. 아니야. 이 3부는 독립군은 이 만주랑 간도지방의 뿌리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죠? 여기 있는 동포들의 협조가 필요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3부는 비록 군인들이 만든 독립군이 만든 군사정부지만 이 동포들과 함께하기 위해, 동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동포들을 관리하기 위해 동포들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정부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권력을 세 개로 쪼개요.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임원도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 이 만주지방의 간도지방의 동포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이 만주와 간도지방의 동포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임원들이 입법, 행정, 사법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공화주의. 당연히 왕은 없고요. 공화주의 지주정부였어. 그러니까 비록 군인들이 만들었지만 그 성격은 민주적인 삼권 분립에 따라 운영되는 공화주의 자치정부였다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동포들에게 대금을 걷고 이게 세금 거둔 건 뭘 기르기 위해? 군대를 기르기 위해. 그리고 재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3부는 동포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를 구성했고 동포사회에서 거둔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독립군을 길러냈다라고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참 눈물겨운 노력이고 감동적인 노력이지만 누구 입장에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까요? 그죠? 일본이죠. 일본은 지금 봐봐. 간도 참변으로 독립군의 근거지 쓸어버리고 한국인과 한인 동포들과 독립군의 연결고리 끊어버렸어. 근데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연합부대를 만들더니 어디로 도망쳐요? 러시아로 도망을 쳤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를 협박해서 자유시 참변 또 한 번의 시련을 준 거야.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살아 돌아온 독립군들이 이제 나의 여기다가 정부까지 만들어버린 거야. 그죠? 이러니까 어떻게? 일본이 다시금 우리한테 또 시련을 줍니다. 계속 시련과 극복의 반복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 만주지방, 당시 여러분 중국은 우리로 치면은 호족, 다양한 군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군벌 지배계라겠죠,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 이 지방에 난립하고 있는 군벌들을 정리하고 중국을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국공합작이었잖아, 6.1당 운동. 그래서 당시 일본이 이 만주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군벌과 협정을 맺어요.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미스야 협정. 자, 이거는 일본이 만주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군벌과 맺은 협정이야. 그 이유는 목적은 뭐야? 독립군 때려잡으려고. 보여드릴게요. 미스야 협정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미스야 협정. 조선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조선으로 침입하는 걸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만주에 있는 한인단체를 반하고 한인의 무기와 탄약을 몰수하여 무장을 해제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는 거죠.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은 누구도 일본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야. 일본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도 조심해야 돼요. 현상금을 노리는 이 중국 군벌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삼부 통합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민족 유일당 운동 설명하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진행되는 국외적인 분위기 하면서 미스야 협정, 삼부 통합운동 이야기했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삼부 통합운동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쳐지냐? 북쪽의 혁신의회, 북만주 지방은 혁신의회, 남만주 지방은 국민부로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북만주 혁신의회, 남만주 국민부로 이렇게 두 개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이 뒷이야기는 30년대 독립운동 가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 이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순서를 쭈루루룩
봤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두 번째 장에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한눈에 보기. 이거 내가 진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자,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거?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 우리의 영광스러운 승리부터 시작한다.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독립군을 추격해온 일본군을 이 봉오동 골짜기에 유인해서 괴멸시켰죠. 그죠?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중심이 된 연합부대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일본이 만주에 독립군을 뿌리 뽑기 위해 만주에 일본군을 출병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죽인 훈춘 사건. 그리고 이 훈춘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이 3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만주지방, 간도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만주지방에, 간도지방에 독립군이 모이죠. 연합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 연합부대와 일본이 청산리 지역에 싸우죠. 바로 무슨 전투? 세 번째, 청산리 전투. 여긴 제가 관계상 김자진만 적었지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가 일본과 싸우죠. 6일 동안 10번을 싸워. 그래서 이 청산리는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거고 청산리라는 지역 대신 대표적인 전투 백운평, 어랑촌이라는 지명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죠? 이 간도지방에 있는 한인 동포들과 독립군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독립군의 근거지를 쓸어버리기 위해 우리한테 시련을 주죠. 간도 참변.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남은 독립군을 이 밀산부에서 재조직합니다. 대한독립군단. 그리고 러시아의 러브콜을 받아서 자유시로 건너갔다가 러시아의 통수와 독립군의 내부 분열로 인한 자유시 참변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3부를 결성을 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리고 일본이 이 3부를 산업하기 위해 중국 군벌이랑 만주 군벌이랑 뭘 맺어요? 미스야 협정. 그리고 이 미스야 협정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3부가 통합운동을 벌이죠. 북만주 혁신의회, 남만주 국민부. 이렇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뭐랑 뭐를 비교해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비교해라. 뭐를 중심으로? 일어난 지역과 활약했던 부대를 중심으로. 봉오동 전투는 어디서? 봉오동 골짜기에서. 누가 중심이 돼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 그럼 청산리 전투는 청산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6일간 10번 싸웠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이 중심이 된 연합부대가 싸웠다. 그래서 청산리란 지역 대신 백운평, 어랑촌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홍범도 나온다고 무조건 봉오동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올 때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된 연합군 부대가 백운평, 어랑촌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한능공 고급에서. 그건 봉오동이 아니라 청산리 전투였죠.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제가 다 실어 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당시 20년대에 무장투쟁이 더 활발했던 이유는 종이 친 게 아니라요. 활발했던 이유는 종이쳐서 활발해진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종이쳐서 활발해진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론에 많은 회의를 가져요. 민족 자존주의가 뻥이구나.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만주로 넘어와서 독립군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 확인하기도 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 비교, 이렇게 해서 시련과 극복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전개 과정, 봉오동 전투부터 3부 통합운동까지 사건을 쭈루루룩 정리하시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일어난 지역 중심된 부대, 이런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가 끝났어요. 와! 여러분 49번 그 문제풀이 풀어보시고요. 여기 50번 프린트는 이번에 안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 50번 프린트에 나오는 여기 이 의열단은 안 나와. 이번 시험 범위 안 들어가, 얘들아. 그렇다고 또 나 따라서 F치지 마요. 나는 여러분 보여주려고 F치는 거야. 다음 시험에 나오죠. 근데 50번 프린트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한인애국단 얘기가 나오죠. 얘들아, 한인애국단의 구체적인 활동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한인애국단은 뭐에서 나온 거야? 임시정부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공부할 때 한인애국단 관련 내용 설명했어. 그 임시정부랑 관련된 한인애국단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배웠다고? 안 배웠는데? 배웠어, 얘들아. 보여줄게요. 한인애국단 어디서 나왔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부할 때 여러분,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침체기에 빠졌을 때 김구 선생님께서 임시정부의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헌의 노력을 미안해요.
개헌의 노력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참. 자,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가 재정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막 맨 처음에 대통령 중심제였다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이승만 탄핵하고 박근식이 대통령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2차 개헌,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했다가 사람들이 안 모여서 3차 개헌,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로 넘어갔다가 이래도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임시정부가 침체되니까 이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게 한인애국당. 그죠? 그리고 이 이봉창 윤봉길, 특히 윤봉길의 상하이 훈코 공원 의거 이후에 누가 전폭적으로 임시정부를 지원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팍팍 밀어주죠. 그래서 그 윤봉길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을 하고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화려하게 부활하잖아. 그래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 광복군, 건국 강령, 판균주의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된 한인애국단의 이런 내용들 내가 지금 말한 건 당연히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건 들어가. 배운 내용이니까. 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 보충 강의가 본 수업보다 긴 이유는 본 수업은 제가 50분 안에 딱 끊어야 되니까 말을 빠르게 하고 다다닥 끊지만 이 보충 강의는 말 그대로 개념 보충 강의라서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 설명해 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좀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 시험 준비 잘 하세요. 화이팅!